이분 바투타는 이름이 이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네. 이름이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밑에는 제가 위키에서 퍼온 건데도 여기 밑에도 이름 좀 틀려요.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아부 압둘라가 무슨 뜻이냐면 잠시만, 음, 녹화해야지. 했습니다. 네네. 했지 않았습니까? 아, 저 예. 했죠. 네네네. 그 아부 압둘라가 알라의 버지 알라라는 의미 음, 무함마드가 자기 본명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은이 뭐냐면 뭐 아들 손자 어, 증손자예요. 어,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의 손자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음, 그죠? 이브라함의 증손자 뭐 요런 뜻이고 제가 이제 그리고 알라와티는 부족 이름 그다음에 알턴지가 아마 지금 이 여행의 시작이 되는 그 고향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되게 길잖아요. 아까 진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름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긴 이름, 내 조상이랑 같이 내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 이름과 같이면 정말로 그 조상들을 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근데 모든 이름이 다 이래갖고 너무 헷갈렸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여기 모로코 탕헤르 출신의 그 이븐 바투타가 뭐 모험 가고 순례자고 상인이고 여행 가고 법관이라는 어떤 설명이 있었고요. 이 법관이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웬 법관이 이렇게 많아 했는데 그 이슬람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꾸란이 그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그 알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까 지금 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법관들이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법관들이 완전히 막 모든 도시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무튼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고 원래 제목이 그 리훌라라는 그 여행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 주자이가 편집하면서 한 건지 달님하고 이 얘기를 쉬는 시간에 했는데 이분 주자이가 지었는지 아니면 이분 바투타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도시의 경이로움과 여행의 신비로움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요게 이제 이분 주자이가 번역하고 나서 이게 좀 편집하고 나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분 바투타가 여행한 길은 여기랑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1장에서 이집트 부분은 요 위에 아프리카 북쪽 지역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여기 그리고 이제 우리 유나쌤이 발표해 주신 샴지방 그리고 이제 메카까지 갔다가 메디나에서 또 이쪽 바그다드까지 이쪽 진출하고요. 아니, 진출이 아니라 여기 이제 순례를 이 방향으로 걷다가 다시 메카 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인도양까지 쭉 나갔다가 이 보라색 라인 따라서 요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아마 일권인 것 같아요. 소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쭉 가는 게 여기 아니, 흑해까지 여기까지 도는 게 저희가 이제 일권에서 걷는 여정입니다. 제가 그 위에 잠깐만 그 네. 이 지도가, 네. 기현쌤 지도가 너무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음, 이게 아까 말씀, 그냥 이렇게 바다,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 네네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여행기를 이렇게 역으로 읽을 때 있잖아요. 역으로 읽을 때, 그 우리한테 되게 해석적 욕망을 촉발시키는데, 어떤 바람을 맞고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으면 되게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 이븐 바투타가 시야가 되게 넓어요. 시야가 매우 넓은 게 이 여행기가 이 모든 경험 후에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되게 시야가 넓다. 젊은데도 이럴 수도 있고, 되게 시야가 넓다. 눈에 들어온 게 많다. 자, 그리고, 네. 선생님들 오늘 일장에서 혹시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 타요.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나일강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제가 네네네. 보기로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봤어요. 거기를 이게 음, 무슨 소리야 인데 음, 아마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계절풍 상이죠. 있잖아요. 네네. 네, 계절풍 타고 나일강 왜 그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여름에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 계절풍. 나일강의 북쪽은 이거 아니에요, 밑에.
아, 여기, 북쪽인가 여기, 위에. 여기. 네, 아, 이렇게. 상 이집트가 밑에 상이집트. 거예요. 네, 밑에 거. 아, 네네. 상이 밑에 거고 하가 위에 거네요. 아, 같은 거. 그러니까 북쪽은 네, 북쪽이 맞을 네, 거고. 네. 아, 그래서 그거네. 아마 그때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게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좋네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 이제 이거 보세요. 이야. 그 제 생각에 순례의 뭐, 종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메카였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 성지, 이슬람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카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에서 내륙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여기 신전은 카바라고 불리는 신전이고, 여기 내부에 신비로운 검은 돌인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밖에 천으로 둘러싸잖아요. 저 천을 낙타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음. 그 낙타를 출발한다 해서 이렇게 또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대단한가 봐요. 여기 음. 갔다 오면은 깨닫는데. 아니, 음. 기 전에 깨닫는데. 어제 계속 할까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일대 성지가 이제 메카고 두 번째 성지가 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상인으로서 살다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제 메디나로 그 박해 때문에 메디나로 이주하거든요. 그래서 메디나에 이주해서 그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여기도 최초의 모스크인 꾸바 모스크를 만들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도 성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메카 갔다가 여기 가는 거 이렇게 성지 순례할 때 메카 들렸다가 메디나 또 들렸다 오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나 봅니다. 자, 여기서 음, 책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책에, 이분 바트타의 초상이 그려진 모로코 우표, 네. 그 우표 수집에 음. 달인이신 아버님께서 이거 아, 한 장 가지시면, 하여튼, 그 서초박물관에 바투타 음, 있나 제가 갔다 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있을 법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성지 순례를 향한 행렬 요것도 좋고 알렉산드리아 지도 오늘 사진에 나오고 파루스 등대고 그 다음에 경전 꾸란인데 그래서 그 경전 꾸란 옆에 페이지 성지 메카의 변천도 있잖아요. 변천도 원래는 촌락의 모습을 한 메카. 음, 그런데, 히즈라 12년 전에 메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음, 이번에 일본 답사에서 허남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돌아나 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힘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그런데, 이 건축학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 이미지도 너무 좋고, 문도 되게 많잖아요. 뭐, 네. 그런데 저 기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발에 어떤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그 모스크를 각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동그란 돔이 없잖아요, 이 사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형식이 음, 있다고 하기 뭐 요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지는 않다는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시각적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고 이 안으로 밖으로 다 채우는 거는 문자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은 없습니다.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전체가 사람이나 성지가. 동물이에요. 음, 그래서 그건 힌두교 성전 자체를 판테온이라 만신전이라고 음, 하고, 근데 이게 카톨릭 교회랑 완전히 다른 점이 기도하는 방향 외에는 제단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카페트밖에 없어요. 음, 카페트밖에. 그 진짜로 아까 그 거대한 이거로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분 바트가 계속 소개를 하는데 찾아보면 우리가 즐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르구나. 타지말 있잖아요. 타지말. 음.
타지마할도 모스크 형식이잖아요. 김영수님 뒤에 타지마할이 있는데 음, 저것은 글쎄. 하여튼 그 배달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뭐 그랬고 네 가주세요. 네 그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네네 봤는데 이런 모스크나 이런 사원들 있잖아요. 네. 그 예배 때 아니면 막 누워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신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음, 있기도 했고 근데 제 친구들은 관광객인데 이란에 갔더니 보고 싶어요 이랬더니 막 주위에서 달려서 씌워가지고 이제 음, 척하고 들어가 막 이랬대요. 음, 그러기도 해서 되게 이제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 그냥 놀고 자고 음. 되게 좋죠. 수다 떨고 이야기하러 가고 이런 성소가 있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쉬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격식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평등하다. 이제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6세기 후반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이게 격돌하면서 그 이쪽에서 오는 교역로가 차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로마 쪽이나 비잔티움까지 가는 교역이 끊기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 반도로에서 그 교역이 다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메카나 메디나가 아주 중요한 그 교역 뭐 어떤 거류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도시가 번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상업적으로 번성은 하는데, 뭐랄까, 어,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함마드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슬람을 성립한 게 610년이긴 한데, 이 관련된 그래서 이야기도 그 꾸란 자체가 상업 용어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꾸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계약의 언어에 이 상인이 만든 음, 종교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이해할 때 지금 이슬람 하면 뭐 사막에 돌아다니는 베두인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음, 사막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교의 핵심은 그 항구 도시 모델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랑 다른 기독교는 도시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 불교도 더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메카의 위치라든가 그래서 완전히 그 상업화된 도시 모델에서의 종교 음, 다니까 평등 얘기가 어떻게 나올 때 그게 화폐적 관계나 계약적 관계의 평등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이슬람교는 혈연 관계를 끊고 나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형제예요, 형제. 음, 기본적으로 꾸란에서 알라와 마호메드가 계약 관계예요. 음. 그 다음에 마호메드와 이렇게 다른 이슬람교들 사이에서 또 계약 관계가 맺어져요. 이슬람교들 간에 또 계약 관계면 그거를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연의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종교가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내 출신이 내가 뭐 한국인이어도 어떻게든 하면 바로 이렇게 가고 들어가면 다 네, 네. 그래서 610년에 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성립했는데 그 주변에 이게 이제 평등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랑 안 맞다 보니까 좀 박해를 당했었고, 그래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히즈라라는 요 이주 자체를 히즈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주한 해에 622년을 이슬람력 1년으로 보고 있고, 당시에 무하마드가 그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뭐 초승달이 떴었다고 해요. 초승달의 어떤 그 음, 신의 계시?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국가들은 국기에 초승달, 낙타, 아, 성전 요게 세 개가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교리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6가지를 믿는데 신으로서는 알라 한 분을 믿고, 그다음에 천사 말라이카, 그다음에 꾸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어떤 학자가 하셨는데요. 꾸란이즈 신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꾸란이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꾸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 법관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하마드가 이 알라의 계시를 받은 사도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일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수명이 있다라는 6가지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행이 뭐냐면 5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5가지 기둥이라고 해요. 보게 됐는데 약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살라트는 하루에 5번 네. 해야 되고,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자선세를 내야 되고,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이슬람 교리로 5가지 행해야 되는 신자들의 교리로 이해하고 있고, 꾸란 같은 경우는 뭐 경전이지만 경제, 군사, 법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 지침서라는 말이 아주 되게 재미있게 저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 지침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안에 세부는 없대요. 제가 그 못 읽어봤는데 혹시 읽어보셨으면 이게 세부에 음, 밥 먹을 때 왼손을 들고 뭐 앉을 때는 힙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 인사 저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론이 나와 있는 거가 완전히 신의 말이기 때문에 신은 그때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현실을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음, 생활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석으로 생활 지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꾸란에 대한 해석을 아무나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현실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이게 이 해석이 근대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생긴다고 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지침서라는 기현쌤의 요 부분이 사실 생활지침하면 되게 뭐 일상에 이런데 되게 정치적 문제예요. 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 여기서는 저걸 읽어. 낮에는 저기를 가. 이런 음, 식으로 전반적으로 생활을 하라 마라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강하다.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성립된 그 처음 시대를 무함마드 시대라고 하고, 무함마드 시대 이후를 제가 그 이븐 바투타가 14세기에 그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럼 거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시대는 632년까지 무함마드가 살아있던 632년까지 그런 교리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나 보더라고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하마드 시대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고, 이거를 이제 계속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까지 쭉 넓혀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데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쭉 이렇게 예, 그 확장해 갑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된 게 이제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그 무하마드가 다음을 알리라는 그 칼리프 시대의 4대 칼리프인 알리에게 원래는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사위이자 뭐 사촌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함마드랑 그런 가족 관계인데 처음에 이 그 공동체를 뭐 세우고 이 종교를 이끌어가는데 알리와 같이 이끌어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이 다음 왕은 그러면 다음 칼리프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칼리프라는 건 계승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계승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시아파, 수니파 그런 것, 그 이야기처럼 정통이 있어야 돼라는 주장을 하는 시아파가 있고 아니야, 그 이슬람교는 누구나 이렇게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계승을 할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하는 두 종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부바르크가 이제 첫 번째 칼리프가 되고 두 번째 칼리프가 우마르, 세 번째 칼리프가 뭐 오스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결국에는 이제 알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뭐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가기도 했고 아주 많이 확장을 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이게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뭐 장인이고 사위고 뭐 이러신 것 같아요. 무함마드의 장인이고 여기는 사위고 뭐 이런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알리가 4대 칼리프가 되면서 이후에 어, 알리가 요 오스만이라는 이 칼리프가 요직에다가 자기의 친척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대요. 그래서 약간 이 정세적으로는 약간 이 사람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알리가 이제 사대 칼리프가 되면서 약간 분란이 있었나 봐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알리가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설립이 될때
알리를 죽였다는 게 무하마드와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무하마드의 혈연 관계인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제 딱 분리되는 그 시점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마야 왕조에선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선생님께서 수피즘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피유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참, 수피유. 여기 그 수피유라는 그 사람들이 우마이야 왕조 때 분위기가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고, 우마이야 왕조는 75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그 이후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음, 아랍인 우월주의가 좀 있었고, 이 바위돔을 예루살렘에 건립했는데,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여기 유대교의 성지랑 그 다음에 기독교의 요 교회가 한 군데에 이렇게 다 몰쳐서 세워져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라고 한 그 부분에 지금 이븐 바투타가 이제 그 다마스쿠스 가려고 유나쌤도 쓰셨지만 마음이 급하잖아요. 진짜 성지 순례를 음, 급하게 하러 가는 거고 그 윗줄에 수니파 시아파가 분리됐는데 알리가 피살당한 거에 정통 칼리프파라고 하는 이 혈통파가 아니 정통을 죽인단 말이야? 이게 이 세부로 들어가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원래 안 가도 될 때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암살을 당한 거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대한 쪽에서 내가 안 불렀다라면 이래가지고 이 피살당한 그 고통을 재현하려고 시아파가 자기 학대하는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이 그 하는 의식도 있더라고요. 뭐 거의 어른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때 순위가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를 건립한 거고 시아파는 이게 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정통 칼리프파로 이렇게 따로 나서는 와중에 이 싸움 사이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수피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이름 각주에 있던데요. 이제 조금 고개를 드는데 책마다 수피즘 자체를 이렇게 훨씬 뒤로 보고 설명하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고개를 든다. 음,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지도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적으로는 페르시아하고 지금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페르시아 동네, 아라비아 동네 이렇게 되네요. 색깔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뭐 중요한 모양인데요. 페르시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랍 전통하고 매우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집트 문화나 이집트 문학이라고 소개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천일야화인데, 그거는 페르시아 거의 이제 동아일보야 민담에다가 이집트 풍을 얹었는데, 그 이집트 풍이 그냥 상인 문화를 얹은 거예요. 이렇게 수합이 돼서 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 자체가 제국을 유지했잖아요. 지금 제 땅으로 보면은 그 이슬람도 제국이 되게 컸지만 우리가 읽은 거에 따르면 페르시아가 가진 영향력이 뭐 막강했기 때문에 저기에 문화유산을 이제 이슬람 방식으로 계속 흡수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마이야 왕조는 지금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마이야 왕조 자체는 아랍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요약에서도 긴장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은 중요한 성지인가 보네요. 자, 음. 가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여기 보시면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오마야 왕조가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중심으로는 아바스 왕조를 중심으로 아, 네, 네네네.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후 오마이야 왕조랑 파티마 왕조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네네. 되는 거예요. 아바스 왕조에서 이제 이게 파티마 왕조는 아마 시아파 그리고 아바스나 후 오마이야는 이쪽은 아, 다 네네. 수니파들이 세운 그런 그리고 상황인데, 위에서 네. 지금 이렇게 이게 전쟁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네. 종교적 관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음. 이슬람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아, 없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그냥 개종을 강하게 권하지 않았고
맞아요. 개종을 하는 거에도 순서를 둬가지고 음,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지. 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평등, 그다음에 이 개방성에 강제 개종이 없죠. 없는데 그 이유가 또 있다. 또 순위파, 이해할까요? 시아파는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본 어떤 자료에서는 거의 20억 명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교 신자들 20억 명에 가까운데 그 순위파가 90% 정도 되고 시아파가 10% 정도 된다. 네, 말씀드렸듯이 순위파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이렇게 뭐 믿을 수 있어, 아니면 뭐 계승할 수 있어 이런 주의라면 시아파는 정통이 있어라는 이런 주의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책에서도 지금 읽으면서 무슨 파 무슨 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뭔가 찾아봤는데 순위파가 크게 네 가지 파가 있고, 근데 그 아래로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는 한발리파, 이 책에서 나오는 사대파는 요거예요. 한발리파, 하나피파, 샤피파, 말리키파, 요 네 가지가 순위파의 이제 큰 네 가지 종파고요. 그 이유, 그 밑으로도 또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양성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는 종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렸던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에 이렇게 도읍을 정하면서 처음에는 좀 되게 번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그 몽골의 침입으로 이게 멸망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여기. 이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써주신, 그 다음 거. 요거? 이슬람 세, 그, 요거요? 아니죠. 예, 5번. 5번. 예. 몽골 제국 사국이라고 하셔가지고, 음. 이 몽골, 이거 밑에 것까지 다, 밑에 좀 잘린 거 아니에요? 예. 보이세요? 그 여기서 예. 그 마지막 통일군주인 아부사이드 바하두르 칸이 음, 통치 기간이 있잖아요. 음. 요 기간에 이게 이제 바투타 생애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또 가지고 가면은 좋죠. 네. 몽골이 이렇게 영역을 활장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음. 바투타도 움직인 거다. 네네네.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요렇습니다. 음, 정확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 아무튼 요걸 보시면 13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어디가 이렇게 지배를 음, 했냐 어떤 힘들이, 좋네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같은 경우는 맘루크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 그 전에 이집트 노예 용병들 기억나시죠? 그 맘루크 제국이 아라비아나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 이집트까지는 맘루크에서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몽골, 지금 이란국이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이 소아시아 쪽은 지배를 했었어요. 요 시기에 이제 그 이븐 바투타가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순례를 떠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제가 책에서 그 읽으면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적인 것만 남겨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별로 인상을 안 받아서 그런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판자가 이분 바투타가 고향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안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시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 뭐 어떤 뭐 혼자 길을 떠나다가 법관들이랑 만나서 같이 가는데 뭐 병에 걸리고, 법관들도 병에 걸리고, 본인도 병에 걸리고, 근데 법관 또 죽어서 아들들이 뭐 여기 말리아나 여기에 가서 또 그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고, 그 피트르 절이라는 그 예배 그 명절이라고 해요. 피트르 절이라는 요 명절날 요게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이 투니스라는 곳에서 피트르절을 맞아서 예배지에 갔다. 거기서 이제 같이 경축을 하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성지순례단에서 법관으로 추대됐다는 게, 이렇게 가면서도 막 자신이 뭔가 상황이 또 바뀌는구나. 이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는 여기 끝에 요 부분인데요. 여기인데, 어, 제가 이제 확대해 봤거든요. 그 지도, 에서, 구글어스에서. 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서도 요새화하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지형 자체가 요새화하기 좋았다. 그래서 항구가 두 개 있었고, 요새화하기 좋았고, 도시 구호들이 아주 덕행이 있고, 건물이 웅장하고 뭐 이런 데였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파러스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러스 등대가 그 이분바투다가 갔을 때 좀 부서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 또 부서져,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좀 부서졌나 봐요.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등대 꼭대기에 무덤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책은 반대 방향에서 바라본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요런 알렉산드리아 시의 어떤 분위기를 이분바투타가 걸으면서 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분바투타가 본 사하리 석주라는 게 있었는데 책에서는 이 사하리 석주를 이 주변을 이야기할 때 뭐 수풀이 대추야자가 우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뭐 나무는 별로 없고 그냥 흙만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더 가봐 동방까지 가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권유했다. 그래서 가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권유를 받았다.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신 김에 47쪽에 보면은, 64, 각주의 64에 그 마드라사가 이슬람 사회에서 학자를 양성하는 학당이다라고 하고, 꾸란에 관련된 성문학, 신학, 시학, 음, 언어학 위주인데, 간혹 외래 음, 학문인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도 있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종교기금으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인데 그 다음에 학자 양성이 목적이고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 바투타는 얼마나 똑똑한 거야. 근데 이게 아마 뭐 일찍 가실 수도 있고 이 분의 성정을 금방 알 수 있죠. 되게 성실하고 음, 그다음에 신심이 깊고 그다음에 이해하려는 의지로 활활 타는데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48쪽에 보면은 어 65 이슬람교에서의 수행 사라인가요? 사라는 이슬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음, 수피즘입니다. 출연 결과이자 그 구현 방도다. 수행자는 아랍어로 음, 살리흐라고 한다. 수행의 목적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알라와의 융합심이 바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밀교적인 거 일본 철학 사상사 답사에서 네. 만다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0세기의 그 신흥 종교 중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딥니까? 정토 진종. 말고 아, 네. 그 어떤 저리를 네, 문 다 뚫린데. 네. 진지쌤? 천리교. 닫은 천리교. 천리교. 천리교, 일본 천리교 같은 경우도 바로 가거든요. 바로. 그 천리교 사당이 다 뚫려 있고 그 안에 재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연구 주제인데 근대가 되면은 개인의 마음 정서 요 영적인 깨달음의 내면화가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직접 영성을 확인하려는 종교가 막 발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피즘 요 맥락은 여기가 있어서 그래서 알라와의 융합 체험이면 그 자체가 이 신교를 부정하게 돼요. 이 신교의 기본적으로는 신과 나 사이의 격차예요, 격차.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요 66 중요해서 우리가 이 이분 바투타 여행기를 볼 때 이분 바투타가 수행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요런 게 그걸 재밌게 볼 수가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꾸란경, 송독, 예배기도, 염송 그리고 고행입니다. 고행. 이 수피즘은 고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고행이 중요하고, 종교인력 엘리아드의 책에 따르면 아직 고행은 안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고행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식은 아닙니다. 뭐, 하여튼 이게 훨씬
와야 돼요. 그 예수님 완전히 고행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발에 못을 찔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가 싹트는 거는 인류사에서 되게 최근 일이다. 또 있는데 스피즘은 고행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49쪽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은 점성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꿈 나오고 그다음에 49쪽 마지막 줄에 역시 학자인데 수행자다 이러면은 그런 게 있고 50쪽에 보아하니 자네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되게 수동적이기도 하고 신비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갑시다. 그다음에 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와서 마할라철 카비라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데요. 파루자, 파와, 나프라리아, 아부야르 이런 도시를 거쳐서 가는데 음, 그 이런 것도 선생님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파루자 같은 제가 보기에 그냥 인상적이었던 건 파루자는 불황민이 모두 성품이 상냥하다, 호쾌하다. 뭐 그리고 높은 세수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다만 후르시 법관직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도 있어. 그것도 근데 저렇게 그런 데도 있었고 파와 같은 경우는 어,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상업 및 종교 중심지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 하고 그리고 뭐 아부야르 같은 경우는 향기가 좋고 뭐 사원이 많고 아름답고 나일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가 제가 이거 보면서도 느꼈는데 이분 바투타가 정원을 묘사할 때 음, 그다음에 그 분수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음, 분수 보고 그 되게 감각적인 분이에요. 음, 근데 수행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감각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금욕하고. 근데 되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다음에 냄새, 소리, 사람 표정, 모자 크기도 나오죠. 저 모자 너무 크다라든지 이게 거의 뭐 옛날에 그 박지원의 열알기 요거 읽어도 대단하다. 좀 말 타고 가면서 저게 눈에 다 들어오나? 지나가는 그 청나라 언니 치마 무늬 이런 거 막 그리고 음, 근데 이게 시야가 이렇게 넓다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한데 감각적으로 이분 바투타가 되게 아주 자극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또 보는 음, 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음, 53쪽에 보면 74 자위야는 이제 공간적으로 중요한 게 음, 오늘 이렇게 이제 기본 거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건데요. 어, 유나 쌤 거를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본론을 가지고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74에 자이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이아에 주로 머무르잖아요. 음, 가면 프리패스인가 봐. 왜 프리패스겠어? 왜 빨리 이 사람을 순례단의 법관으로 임명해 주는 거지? 뭘 봤다고? 여기 지금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이 은거하여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그 학당 있잖아요, 학당. 음, 학당이랑 조금 성격이 다르고, 자의가 없으면 거기를 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그거를 넘나드는 것 자체가 뭐 그런데 자, 자이아란 아랍어로 구석 모퉁이 이게 약간 암자 같기도 하고 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 그 수행자들이 편벽한 곳에 은둔한다라는 게 시아파나 수니파에게는 없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은둔한다. 그런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뜻이 변해서 기능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은둔자가 잠깐 들르는 데잖아요. 누구의 집이나 뭐 주지가 중요해 이런 게보다 들렀다 가니까 자, 자선도 하고 사원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성행을 했다. 그러니까 14세기가 수피즘이 되게 크게 일어난 그 때일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이 지금, 어,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안 보이던 신기주의자들이 이제 보이는데. 아, 전혀 네네네. 안 보였네요. 네. 신기하네. 자, 네. 그, 네. 그리고 뭐, 루크바일날이라고 해서 초승달을 관망하는 날이 있대요. 금식월 때. 그리고 네. 그날, 이것도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루크바일날을 하는 거고, 이제 카이로에 가서는 다른 날을 또, 흥미로운 날을 또 만납니다. 이렇게, 어, 이런 도시들을 지났고, 뭐, 말티는 또, 뭐, 야자나무가, 네. 네네. 그래서 55에 가면은 음, 55에 자, 55, 55에 각주 81, 부분 세정이다. 사제가 신체 일부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우두는 아랍어로 깨끗한 부분 세정은 전신 세정의 전제하에 대소변, 방기, 출혈, 구토, 성교 등 불결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부를 쓰는데 이제 순서가 있다. 아,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각주에 설명, 물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정화의식이 있다. 음, 정화의식이 있다. 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바투타가 되면서 다 형식을 되게 이렇게 짚고 가네요. 음. 거기선 이거 한다. 자기가 아는 순서도 확인하고. 자, 그래서 마알라툴, 카비라, 카이로. 네. 그, 이 책을 읽으면서요, 순위파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곳이 순위파인지, 시합한지 구분이 아, 그, 되나요? 되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어딘지를 따지면은 뭐 다 테이블에 나올 건데요. 이 음,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읽지는 마십시오. 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면 음, 과제가 너무 커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읽는 거는 한 사람의 이 종교인 신신 깊은 이슬람 교도가 음, 여러 다양한 문화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음, 다양한 이슬람들을 보는 시선과 안목이 해양 인류학 관점에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 자신이 자기 수행의 과정, 자기 어, 수련의 과정, 자기 깨달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자체가 뭐가 뭐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지금은 과제가 이제 너무 크니까요. 음, 다 근데 제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까 많이 음, 하셨잖아요. 네, 영역별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있을 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딥야트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뭐, 그 과실이 다종다양하고 아, 토익적으로 네네. 잘 돼 있고, 깊이가 네, 넓고, 네, 뭐 이런 곳이었는데, 딥야트를 찾아보니까 여기 지도상으로는 이게 네네. 바다에 인접한 여기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 궁금하다. 근데 이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나일강 이 삼각주라고 부르는 요 부분, 요 도시들이 아주 어,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상당히 좋은데 네. 저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고립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인류의 대항해의 저자인 그 브라이언 페이건 이건 네. 선생님은 저게 고립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음, 주고받았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고립 모델 아니다. 음, 바다를 뭘로 보는 거냐.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자족적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는데 그건 바다 빼놓고 생각하는 거다. 네. 여기 지금 그 이 사원도 기둥 하나에 뭐 뽕뽕뽕뽕 지금 뭐 네. 화장지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엠보싱이. 네, 이런 디미아트를 또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카이로시가 또 아주 아, 찬양. 카이로, 네, 카이로. 네, 카이로 가기 네, 전에 네, 자, 디저트에 대한 설명에서도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요. 음, 바나나, 음, 가축, 양, 살찐 바다새, 물소. 음, 이 시야에 음, 저 소는 살이 쪘다. 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핸드폰 쓰고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열려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눈 안에 뭐가 많이 저는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이 그의 눈 음,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터. 네, 시점이 있어. 자, 그래서 64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문단에 배를 타고 나일강을 소항하여 이거네요. 배를 타고 나일강을 소항하여 이런 것도 있는데 양 안에는 그러니까 강 양쪽에는 도에 고을 정연 승객 식량 휴대할 필요가 없다. 음, 그래가지고 어 장터 즐비하다. 이게 되게 물산이 풍부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자 카이로로 가요. 카이로. 근데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분이 그 디미아트의 시장님인데, 아, 아, 예, 식량을 예. 아, 베푸다가 네네. 나일강변에다가 마드라사를 세웠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떠났는데, 디미아트 떠났는데, 노자를 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그 시장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카이로시를 가보면, 카이로시가 아주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이븐 바투타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 거대한 도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 뭐 수출입품의 집산지고 약자 강자 모두의 안거지라고 되어 있고 더 많은 설명문이 있었어요. 뭐 젊은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뭐 아니면 뭐 부자, 뭐 아니면 뭐 거지 뭐 이런 하여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 누구나 살고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민족을 탑승하고 제왕들이 뭐 다른 아랍이나 외국의 순회들을 제압하고 그런 도시다. 사람들이 근데 너그럽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낙타로 물장사하는 물장수가 1만 2천 명이고 관계수 물장수가 3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이 3만 6천 척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로 먹고 사는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그 dim야트나 카이로 그다음 알렉산드리아 dim야트 카이로까지 이렇게 오가는 선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로에 위치한 오마르 이븐 알 아스 사원 여기가 641년에 건립되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 중 하나래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네, 네네네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네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요렇게 근데 생겼는데 가운데 안에 이게 그때 제 친구들 말로는 네. 집도 이렇게 부잣집이어가지고 음, 일단 외벽을 둘러 음, 가운데 정원을 만들어. 근데 그렇게 창문이 거의 없어. 위를 뚫어.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성소를 이렇게 좀 흉내 내게 마련이잖아요. 음, 뭐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 정원 있고 뭐 이런 것도 절에 정원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기도 하고 그런데 밖에 완전히 벽을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들어가면 뭐 정원이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장난 아니고 음, 그러니까 바깥보다 안에서 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소박한 것도 잘 보셨지만 이게 위계가 없잖아요. 교회를 들어가면은 저 예수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기도하는 방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둥마다 앉아 있대 사람들이. 뭐 음, 대추가 열매 먹으면서도 하고 책 읽고 음, 그리고 그 여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음. 하더라고요. 네. 여기 시내에 마드라사랑 자이아가 엄청 많다는데, 자이아를 여기 카이로시에서는 하니까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렇고, 그 각 하니까가 그 수행자들이 소속된 종파에 전속돼서, 뭐, 이 하니까가 뭐, 샤이흐가 어떤,
지도자? 네, 네네네. 그런 분인가요? 그리고 네. 문대기가 일단 장로인데 뭐 많이 잡으세요. 알고 뭐 네, 법학자라고 하긴 또 좀 그렇지만 네, 많이 알고 네, 좀 네, 네, 어른이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식사가 배시거나 주문받아서 먹는다, 네. 모여서 먹는다, 하루에 두 끼 먹는다, 이런 것도 재밌어. 이게 수피유. 그런 것 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카이로시에서 그 17페이지? 수피즘에 대한 네, 설명이 나옵니다. 네, 각주 117. 네, 네. 자, 수피즘은 이슬람 신비주의를 말하고 아랍어로는 수피야 혹은 타잣 우프라고 한다. 그 신자를 수피유 혹은 무사삿 위프라고 한다. 어원에 관한 통설은 양털 수프로 음. 짠 거친 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누굽니까? 프란체스코 교단도 옷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거칠다 이런 거가 있고 의상을 만드는데 유래되었다. 수피즘은 7세기 말 8세기 초 아까 이제 사치풍조에 대한 반동이고 음. 8세기 중엽에 출생. 신플라톤주의 기독교 인도 사상 영향으로 요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리일 거 같아요. 음. 요게 8세기 사상을 영향을 받았다. 파벌을 형성한다. 음. 하고 음. 그 끝에 통일된 교단이나 교리가 없기 때문에 파라고 하지 않는 음. 거여서 시아파, 순위파인데 여기는 파는 없다고 음. 그 다음에 수행 과정에 그 밑에 셋째 줄에 도정 이런 단어 있잖아요. 도정.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있을 거예요. 음. 순서가. 이 단계를 거치면 저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무아. 그리고, 자, 그래서, 어, 이, 아까 카이로가 엄청나다 하고, 음. 66쪽에 보면, 마드라사가 하도 많아. 음. 이 도시를 좋아하시는 거죠. 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마드라사 이렇게 많다니. 약간 그 파를 넘어가지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난 숲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슬람 전체를 아주 좋아하고, 카이로에 자이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병원도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병원은 부자다인데, 아픈 사람 잘 돌보고, 다 자선이고, 그리고 하니까가, 그러면서 67의 수피즘 생활 질서가 특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피 안에서도 음. 자이아마다 컬러가 있구나지. 이게 자이아 일반 모델은 아니다. 여긴 또 이렇게 음. 가져가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음. 되게 시선이 좋고 근데 되게 공동체적이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것도 좋,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음. 신입자가 있어요. 신입자 68에 여기 다 절차가 다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딱 오면은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막 이걸 다 이렇고 그다음에 세정소도 있고 이렇게 음. 갑니다. 자, 가자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카이로에서 이 의미 있는 묘가 있는데 이게 후사인 분 알리가 사대 칼리프 음. 있었잖아요. 알리의 아들인 알리가 중요하니까요. 네. 후사인 분 알리의 묘소다. 그 묘소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묘소가 아니어갖고 영상도 찾아보면 사람들이 저희 길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묘소가 인상적이었고 이 묘소가 여기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 사원이 아까 이름 말씀드렸 아닌데 이름은 제가 안 넣네요. 그리고 이 카이로시가 어, 그 나일강에 접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 아주 풍년이 된다. 근데 거기를 어느 정도 또 넘어가면 농사 망치고 네. 역병이 만연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카이로가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 여기 그 나일강이 음. 바다로 뻗어나가는 삼각주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가자요. 네. 4번. 아, 그리고 네. 카이로시에서 그 이분 네. 바투타가 봤던 네. 마후마릴 그 행사인데요. 이게 낙타 행진의 날이라고 해요. 음. 이게 4대 교파, 아까도 그랬는데, 그, 무슨 날이었죠? 아무튼,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앞에 법관들, 뭐, 음. 아주 뭐, 그, 고관, 뭐, 법학자들, 수장들이 앞에서 이제 걷고, 뒤에서 그 남녀노소가 이제 따라서 걷는다. 이 궁전까지 계속 걸어간다.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안라께서 그의 노복들의 심중에 성지순례의 뜻을 심어주고 의지를 가다듬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낙타 행진의 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카이로에서 나와서 이제 카이로에 나와서 이제 아스유트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스유트에서 또 홍해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만팔루트는 공기가 좋다고 건물이 우아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분 바투타가 했는데 다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 강 유역이라서 유역이 네. 따라가니까 왠지 공기는 다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바라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바라카는 축복, 길상 이런 걸 음. 의미하는데 알라가 예언자나 성인들에게 부여한 초자연적인 능력 이게 이런 능력을 무함마드 같은 성인들의 묘비나 유물, 유체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바라카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 이게 선생님 그러면 신비주의일까요? 관련 있을까요? 음, 바라카. 신비의 기적적인 효험이라고 쓰셨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 물들어 있어요, 지금. 예. 아, 그 바투타가 가는 길이, 바투타가 자기가 머무는 곳에, 눈이 아, 가는 데가.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유트는 뭐 고결한 도시라고 표현하셨고, 번창한 시장이 아, 이거 있었고, 재밌죠, 재고소지. 그 재고소진 법관이 있었다. 원래는 이제 이것도 아주 재밌었는데 그 순례자들이 가는 길, 뭐 그 도시마다 법관들이 희사금을 주는데 희사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스유트는 희사금이 없어서 여기 좀 어려워서 재정이 바닥나서 말만 하면 재고소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 법관. 그 유머예요, 유머. 되게. 유머예요. 아니, 진짜로 그랬던 거죠. 진짜로 예, 그랬는데, 예, 예, 재밌다, 이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예. 이 분을 잘 알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이흐민, 음. 살리히야 이 말을 따라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쭉 네, 이렇게 해서 일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네, 이렇고요. 뭐 질문은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